현대차가 기존 내연기관차 위주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며 그린카 선도 기업으로 나설 준비하고 있다. 과연 현대차가 가진 그린카의 기술은 어느 정도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위력이 통할지 가늠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주가 전략까지 애널리스트가 직접 공개한다. 네,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시간에 저희가 다양한 종목 다루면서 수소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미래 자동차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있잖아요. 현대차. 왜 안 나오셨나 했죠? 지금부터 자세히 다뤄드리려고 저희가 아껴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자동차 이재일 애널리스트와 함께 현대차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은 니콜라다, 수소차다, 전기차다 바쁘게 시간 보내실 것 같은데 이번에 현대차가 EGMP 기반의 전기차 신차 출시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EGMP가 좀 다른 건가요? 다른 거랑? 보통 이제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네. 플랫폼이라고 하는 모듈 기반으로 해서 많은 모델들이 출시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EGMP라고 하면은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의 약자인데 전기차 전용으로 이제 제작이 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었던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내연기관차의 파생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의 성능을 100% 살릴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용 플랫폼을 제작을 하면서 전기차의 성능을 100%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된 플랫폼이고 이번 플랫폼 출시와 함께 기존에 준비해 왔었던 전기차 신기술들도 대거 적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상품성이 많이 개선되는 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현대에서 전기차로 대표적인 신차 모델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에 있어서 그 수준을 또 알아보고 싶은데요. 현재 현대차가 글로벌리 판매를 하고 있는 전기차는 코나 EV랑 아이오닉 EV 네. 두 가지 모델이 있고요. 코나 EV가 최신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코나 EV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은 약 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2025년도까지 10% 이상의 전기차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 점유율을 높이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워낙에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고속 성장을 해야지만 10%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젠 테슬라 같은 전기차 EV 스타트업들도 이제는 스타트업이라 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신생 업체들도 전기차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사실 이번에 현대차의 주가가 정말 죽다 살아난 거는 이제 미래의 전기차, 미래의 먹거리 성장성을 가졌다. 수소 전기차를 모멘텀을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힘들었던 때는 내연기관차일 때 다른 외제차에 비해 경쟁력이 적고 많은 분들이 외제차를 더 예뻐하고 선호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모든 모델이 다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그때 현대차만의 매력이 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어떤 자동차 회사들의 구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네. 이런 것들이 전기차나 수소차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도 사실 창립한 지 10년이 이제 조금 넘은 회사인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고 중국이나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장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이나 어떤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 시장에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입지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신차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더 탑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의 양면성이 있지만 현대차 같은 입장에서는 기회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니까 다시 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는 현대차에겐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된 거네요. 이번에 보니까 세계 1위를 공언한 수소 상용차, 미국의 대형 상용차 전문 업체 커미스랑 또 손을 잡는 것 같던데 미국 시장의 진출 속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의 수소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상용차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원인은 이제 캘리포니아가 2024년도부터 상용차, 친환경차 판매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커미스는 이제 대형 상용차의 엔진을 만드는 제조하는 회사인데 현대차랑 같이 협업을 해서 네. 크로스 라이센싱을 하고 그리고 상용화를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내용이 MOU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솔루션을 미국에 있는 사용차 업체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수소차 시장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시장 파이 자체를 늘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이커들이 서로 협력을 함으로써 시장을 키우고 그러면서 가격 경쟁을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은 현대차한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니콜라잖아요. 무섭게 상장을 했고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또 여기서 현대에게 협업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만큼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네,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차 네. 기술력을 놓고 본다면은 현대차랑 도요타가 압도적인 이제 글로벌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니콜라도 지금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수소차를 생산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선도 업체가 도움을 주게 되면은 상당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니콜라가 워낙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미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하게 되면은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좀 과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케팅이라든지 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플러스 요소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니콜라가 과거에는 좀 무명의 업체였었기 때문에 뭐 사실 협력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느냐라는 좀 의문도 있었지만 이제는 상장을 하면서 글로벌 위상도 올라왔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하면은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로 도와줄 거 도와주고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린카의 시대가 정말 본격 도래한 느낌인데 현대차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앞으로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 영역에서 현대차가 어떤 성과를 내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앞서 말씀드린 EGMP 신차를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전기차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올해는 연간으로 11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를 하고 내년에는 22만 대로 약 2배 정도 판매량이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차 쪽을 보게 되면은 올해는 1.2만 대를 판매를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내년도에는 2만 대 이상을 판매를 해서 수소차 영역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면서 볼륨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전기차 영역으로도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 됐었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추정치로는 5.7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그 안에서 고민하시는 게 전기차 쪽이 조금 더 상용화가 빠르니까 이쪽을 먼저 공략하고 수소차로 갈아탈까? 아니야, 지금 현대가 잘하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수소다 보니 정부에서 또 수소를 더 밀어줄 거야. 아예 그냥 수소로 가자 고민하시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세요? 양쪽 다 이젠 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양쪽 다 이젠 굉장히 미래가 밝은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이 먼저 좀 세게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이쪽이 맞아요. 따라오고 좀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을 좀 잘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인 방향성을 보자면은 볼륨 자체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조금 더 큰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소차가 생산되는 대수보다는 전기차 쪽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볼륨 자체는 이제 전기차 쪽이 더 많지만 저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성장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어느 쪽에 성장률이 더 클 거냐 이렇게 따지면은 또 수소차 시장은 뭐 매년 거의 2배씩 이렇게 또 성장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우열을 좀 가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EGMP가 출시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전기차 쪽이 좀 모멘텀이 좀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를 생각하면은 EGMP 기반의 어떤 전기차 밸류체인들이 조금 더 가까이 받는 거를 그리고 올해까지는 정책적인 지원들이 많이 나오는 수소차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차 하반기 남은 호재 무엇이 있는지 또 요즘
말이 많은 게 이 테슬라 배터리데이거든요. 국내 전기차 부품들 혹은 전기차 업체들에게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 안에 해석하는 요인들이 좀 다르던데 체크해야 될 이슈를 좀 짚어주시죠. 상당히 이젠 배터리데이가 뭐 소문은 무성한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올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신 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배터리 기술을 토대로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기존 배터리 밸류체인 자체가 상당한 경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좀 배터리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지금 전기차 시장이 고속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에도 배터리를 수급을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성장하는 어떤 그 흐름 자체에는 좀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나 이제 완성차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제 좀 경쟁 상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허들을 높였느냐에 따라서 투자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되는 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굉장히 높은 허들을 맞춰준다면은 거기에 또 상응하는 또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배터리데이 말고도 사실 폭스바겐도 이제 현대차 아주 가까운 이제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데 9월 달에 이제 ID4라고 하는 SUV 모델을 공개를 하고 전기차 모델을 10월부터 ID3를 이제 선적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궁금하셨던 분들, 자동차 안에서 전략을 무엇으로 가져가 봐야 될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재일 연구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